네, 하마터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소식을 맨눈으로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월드 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맨눈으로 잡아오셨습니까? 예, 제가 맨눈으로 잡아온 소식.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인데요. 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여러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중에서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죠. 항공기 운항 편수를 줄이고 직원들 무급휴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업계도 역시 코로나19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합병의 난항을 겪으면서 국유화 가능성까지 검토되고 있고요.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도 경영난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역시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통계를 보니까 인천공항에 뭐 예년에는 하루 20만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지금 뭐 몇천 명 수준이라고 하고요. 예. 역시 뭐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상당히 좀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이 늘면서 해외보다는 국내로 휴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업계와 항공업계는 고객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제가 그 일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귀신의 집이 색다른 아이디어로 인기를 끌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오늘도 만만치 않은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서비스인가요? 예, 청취자분들도 아실 만한 유명한 항공사가 내놓은 서비스인데요.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국적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이 자사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무료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네. 그러면 코로나19 그 비행기를 탄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무언가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가 코로나19 보험을 제공하는 건 에미레이트 항공이 처음입니다. 네. 에미레이트는 승객이 여객기를 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병원 치료비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치료를 받거나 자가 격리하면서 내야 하는 숙박시설 이용요금, 심지어 사망했을 때는 장례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이게 나라별로 이 가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치료비만 해도 미국은 뭐 수천만 원 단위인데. 맞습니다. 그걸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의료비는 우리 돈으로 2억 1,100만 원가량이 보장이 되고요. 그것도 상당히 많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파격이라는 거죠. 네. 숙박비는 최대 2주로 하루에 14만 원씩 지원됩니다. 장례비는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네. 에미레이트 항공에 따르면 비즈니스, 이코노미 등 좌석 등급이라든지 그런 차별 없이 한 번만 자사항공기를 이용해도 최대 31일까지 보험 적용이 됩니다. 오는 10월까지 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에미레이트 항공이라는 게 좀 손해를 많이 봐서 뭐 직원도 감축하고 뭐 이런 회사인데. 그렇습니다. 이 돈이 만약에 걸린다면 수억 원이 이제 수십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돈을 어떻게 부담을 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달 초에 에미레이트 항공이 전체 직원 6만 명 중에 9천 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세계 각국이 부양책을 내놓으니까 경제가 조금 꿈틀댄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직원 감축 발표 뒤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유치전을 펴게 됐는데 이게 무리수가 될지 아니면 홍보에 성공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보는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어쨌든 예. 상당히 상큼한 소식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예, 한동안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던 우주 산업이 요즘은 적지 않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우주국 나사가 20세기 우주 개발의 전진기지였죠. 그런데 비용 문제로 독자적인 우주 개발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후에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을 허용하고 협력하면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저희 우리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끌만한 그런 뉴스였고. 맞습니다. 이 스페이스 X 발사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위성이죠. 통신위성. 그것도 아마 싣고 우주로 날아갔던 걸로 저는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스페이스X가 상당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급해 주신 대로 그 군 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 우리나라 위성인데요. 스페이스X에 1회를 해서 계약이 성사됐고요. 또 유인 우주선 어제 새벽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네. 크루 드래건이
나사 소속 우주인 2명을 태우고서 바다로 이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네네. 그야말로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특히 발사체를 다시 활용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채택하면서 비용 부담을 크게 덜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 스페이스X가 있다면 미국의 우방 영국에도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이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인데요. 이 회사는 특히 우주 여행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영국에도 그런 회사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주 여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간인을 태우고 관광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번에 버진 갤럭틱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십 2 내부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진을 처음으로 본 느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건 우주선이다였습니다. 스타워즈에나 나올 법한 디자인이었는데요. 앞에는 조종석 2개가 있고요. 뒤쪽으로 좌석 6개가 2줄로 좌우로 3개씩 놓여 있습니다. 네. 의자는 탑승객이 요청하면 모양이나 종류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요. 동그란 모양을 한 창문이 천장과 측면에 뚫려 있습니다. 이 창문은 비행 단계마다 색깔이 변하도록 만들었고요. 또 의자 뒤에 모니터가 있어서 비행 정보와 바깥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사진도 보고 있고요. 이게 예. 동영상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주에 나가면 이 승객들이 우주선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우주를 구경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 관람을 합니다. 우주에 도착하면 안전벨트를 풀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당연히 우주인들이 느낄 수 있는 무중력 체험이 네. 이어져 있고요. 여기저기 유영하면서 곳곳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구가 잘 보이는 창문에 승객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 차이도 날 것 같아요. 잘 보이는 곳은 좀 더 비쌀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럴까요?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맞습니다. 우리 돈으로 왕복 티켓이 한 사람당 2억 9천만 원입니다. 이 돈 지불하면 우주 가서 우주선 안에서 바깥 볼 수 있습니다. 2억 9천만 원이면 몇 박 며칠 정도를 갔다 오는데 이 정도 돈이 드는 건가요? 이게 몇 박 며칠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네. 고도 82.7km에 다다르면은 무중력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기는데 여기 소요되는 시간이 90분 정도라고 버진 갤럭틱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내식을 먹을 정도의 시간도 안 되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서 우주 음식을 먹는다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 방송 듣고 있다면 한번 버진 갤럭틱 고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00명에게 선착순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이미 다 팔렸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저스틴 비버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우주 여행을 기다리고 있고요. 올해 안에 시험 발사를 한 뒤에 성공을 한다면 예약된 순서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한 100분의 1 정도만 되면 우리도 아마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방송하면 참 좋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예, 우리 류재복 앵커께서는 코닥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코닥은 제가 어렸을 때 노란색 그 상자에 들어있는 필름, 그렇죠. 그다음에 코닥 카메라, 그 아날로그 옛날 구형 카메라. 맞습니다. 네, 그 생각이 많이 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닥 하면 아날로그 카메라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요즘에는 복고 열풍이 불어서 말씀하신 코닥 특유의 노란 필름 카메라 모양을 그대로 본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점이 있다면은 실제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필름 카메라처럼 찍은 사진을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요. 정해진 수대로 사진을 모두 찍으면 나중에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옛날에 현상하는 시간을 주는 그렇죠. 그런 거군요. 예전에 흔히 24방짜리, 36방짜리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장수를 다 찍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24방하고 36방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네. 36방짜리 필름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코닥이 그 디지털로 바뀌면서 회사가 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간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생산 업체가 코닥이지만 그 흐름을 편승하지 못했습니다. 네. 1975년에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지만 자신들이 이미 필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시장을 깨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후속 투자를 못하고 다른 기업들에게 밀리기 시작해서 지난 2012년에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갔죠. 이렇게 필름과 카메라의 대명사로 쓰이던 코닥, 이제 제약회사로 변신합니다. 제약회사면 필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네요. 그렇게 보이죠. 저도 이번에 소식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지난 2012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코닥은 구조조정도 물론이고 사업에도 대수술에 돌입했습니다.
인수의 장치라든지 특수 필름 제조를 이어가면서 특정 원료 의약품 생산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을 이제 하고는 있었군요. 예. 그런데 이제 필름 쪽을 완전히 버리고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병행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약회사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이번에 본격적으로 코닥 제약회사로 거듭나게 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이 의료용품이나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비상이 걸렸는데 네. 그 원료 의약품 해외 의존도가 무려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주요 수입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요즘에 미중 갈등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된 거죠. 따라서 의료 장비나 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코닥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 예. 때문이군요.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다가 특정 물자를 생산하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또 지원할 수 있는 법인데 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0차례 넘게 이 법을 통해서 마스크라든지 인공호흡기 생산을 늘렸습니다. 국방물자 생산법이 사실은 우리 6.25 전쟁 네. 그때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예.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 돈으로 코닥에 정부 돈 9,180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정부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돈입니다. 네. 국방물자 생산법으로 대출 지원이 이루어진 건 처음입니다. 코닥은 이 9천억 원이 넘는 대출 지원금을 25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닥을 카메라 회사로 기억하겠지만 정부는 코닥이 의약품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의약품 제조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닥은 앞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의약품을 만들게 됩니다. 네. 코닥에서 만든 의약품을 쓰는 기분도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코닥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겠지만 예. 저희는 이제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의약품을 쓰게 된다면 또 그것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꼼꼼하게 소식을 준비해 줘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월드 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